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강의를 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금리 인상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정부가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앞에 일부에서 설명드렸죠. 안전자산의 이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은행에 있는 돈이 안전자산이죠. 미국의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하면 안전자산입니다만 미국 내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일 것이고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안전자산일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은행권에 있는 안전자산의 이윤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굳이 신흥 국가의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일정 이상의 안전한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 세계의 국제적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흥국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등의 경우에 보면 위험자산들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미국 등의 안전자산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한 2.5% 정도 된다라고 볼 때 우리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2%, 1.75, 2%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빠져나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제가 안 될 것 같고 블로그에 제가 과거에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걱정은 되지만 아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 우리나라가 2%다. 예를 들어 미국이 2.5%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위험한데 2%밖에 안 주는데 안전한 애들이 2.5%나 준대.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리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해 놓은 어떤 자금들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자본이죠. 대자본인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한 건 원화입니다. 원화. 우리나라 돈입니다. 원화를 매도를 해서 그 원화를 들고 미국으로 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달러로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들어가야 돼요.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달러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달러 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만 그냥 그래프로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이게 환율이고 이게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수요나 공급 양이라고 한다면 달러를 원하는 사람과 달러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게 수요 곡선이죠.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의 곡선이고 요게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외국인들이 원화를 달러로 다 바꾸기를 원한다. 즉 달러의 요구사항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수직선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증가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러면 원래 자본주의 논리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뛰게 됩니다. 환율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죠. 환율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겠죠. 물론 수출은 유리하겠습니다만 수입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자, 결론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 등의 신흥시장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환율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외인 매도에 의해 가지고 환율 상승 및 주가 하락이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자본들까지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이 은행권이라든지 다른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공채라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매우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건 미국 금리를 얘기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환율을 안 보신다고 한다면 주식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 제가 아마 카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게 이 환율과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다 보면 지수를 간과하게 되고, 지수를 간과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호가창 빠르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잡히면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지르시죠. 그럴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성공보다는 실패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원리 없이 지수에 대한 계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목만 사고 파는 그 재미만 추구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는 결과만 자꾸 좋은 쪽의 결과만 자꾸 생각을 해서 편향적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긴 시간 투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죠, 지금 현재가.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시간 나실 때마다 자주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뭐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느끼고요, 느끼는 만큼 행동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셔야겠죠.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잘 복습하셔서 자신의 걸로 만드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써드냐게 요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장중에
잠깐 시간이 오늘 뭐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종목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서 하루 종일 놀았죠. 오늘 같이 계시는 분들도 제 이 블로그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 주식 공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리딩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여러분들과 카톡방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매매를 했던 내역 전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네이버에서 와룡봉추 주식 와룡봉추 주식이라고 치시면 아마 제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공감 한번 공감이 아니죠, 이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인가요? 그거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